NIB 초대석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주민들이 일꾼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더욱 분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남구을 출신 윤상현 국회의원을 초대해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네. 그동안 무척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스튜디오는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참으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활동하신 내역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역하고 중앙하고 아주 그냥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에서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대통령 정무 특별 보좌관이라는 또 임명을 받아서 또 아주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사업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중점을 두고 뛰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예전처럼 지역의 공약사 또 민원 사업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보훈병원 문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 또 최근에는 학교 교육 사업 문제, 특히 몇 개월 전에 저에게 문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또 학부모님들이 강당을 다목적 체육관을 빨리 만들어 달라 해서 그런 문제들 등등 많은 문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셨고요. 예, 예.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그리고 좋은 국회의원상이라든가, 의정 대상 등 여러 가지를 수상하셨는데, 그 바쁘신 가운데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상을 주신 이제 시민단체 또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제가 참으로 바빴습니다. 국회에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당 새누리당의 그 협상의 사령탑이었습니다. 또 원내수석 부대표가 끝나자마자 또 당 사무총장이라는 모든 당 살림을 총괄한 사무총장을 맡아서 또 일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 시간이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부족했던 한 해였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의정대상, 또 좋은 국회의원상, 또 최우수 국정감사상 여러 가지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참 저 자신한테는 이게 많은 분들이 저 윤상현이한테 좀 더 열심히 노력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겸손한 말씀이신데. 아이, 별 말씀이요. 네. 지금 이제 19대 국회의원으로 한 3년간 이제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동안의 이제 성과,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성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아주 유명한 법안이 있습니다. 대체휴일제 법안이라는 겁니다. 대체휴일이 뭐냐면 우리 국가 공휴일이 일요일하고 겹쳐졌을 때 그 다음 요일을 놀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쉬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설날 연휴 때 설날하고 설날 전날, 설날 후날이 공휴일이거든요. 그게 일요일하고 겹쳤을 경우에 그 다음 날을 하루 더 쉬게 하자는 법안인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 법안을 발의해서 이제 대표적인 법안을 만들었고, 또 인천의 국고보조금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인천에만 없는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보훈병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인데 인천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약사업으로 내걸어서 그걸 유치를 해서 올 9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고요. 또 도화동에는 이제 지방행정종합청사라고 해가지고 지방의 선관위, 국세청,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한데 이제 몰려 있는 컴플렉스 단지입니다. 그것을 또 재작년에 유치를 했고요. 또 우리 남구에는 구민체육센터가 없습니다. 남동구, 부평은 전부 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체육센터가 없어서 일단 국비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부분을 만들어서 구비까지 확보가 되면은 남구청 내 잔디구장 옆에다가 수영장이 딸린 구민체육센터 같은 것을 건립하게 되고요. 이제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하길동에 가면 예를 들어서 하길동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이제 증축을 하고, 또 그 두산이부 아파트에다 에코센터를 건립하는데 올해 건립이 됩니다. 그게 이제 국비를 한 25억가량 확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하익동의 인천구치소에 잔디구장을 깔고 체육시설 보강을 하고, 예를 들면 또 용현동으로 가면은 용현오동에 도서관을 건립하게끔 해서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또 용현 일사동에 주민자치센터도 신축을 하게 되고, 또 수봉산에는 통합 배드민턴장을 건설하고, 또 용현시장에는 이제 주차장, 여기 두 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차장을 하라고 또 15억을 내리고 또 용남시장에도 또 주차장을 15억을 내리고 또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게 하고 또 체육센터도 넣고 또 용남시장에는 또 올해 제가 이제 곧 발표가 날 겁니다만은 이제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고 또 토지금고 시장도 이제 선정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등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고 예, 하는 예.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인데 많은 활동을 하셨군요.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 이렇게 보면 인천 보훈병원에 대한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준비가 돼가고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립병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병원인데 이제 올해 1차분 예산, 국비 예산을 115억 원을 확보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를 했고요.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훈처가 그 이제 국방부로부터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용역 그 입찰을 붙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가 그 10,000평 되는 부지가 공원 용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하고 그래서 9월 달에 중앙에 이제 보훈처장이 내려와서 이제 착공식을 저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인천에만 보훈병원이 없어가지고 많은 이제 보훈 가족들이 불편도 겪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완공이 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이게 보훈병원이라는 건 이제 국립병원이고요. 그러면 인천 또 그 수도권 서부 북부 해서 보훈 대상자 또 국가유공자 그 가족분들이 무려 35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국립병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분들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 서비스가 한 단계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동인구, 또 상주인구도 생기고 그러면은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동 지역도 좀 낙후됐는데 그 지역 지역 주변도 많이 경제 활성화에 활성화가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하는 거, 그 부분도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도 제가 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내걸어서 지금 제가 2차 정책 토론회까지 마쳤습니다만 일단 중앙정부하고 이 얘기 진행이 되는 것은 일단은 신월 IC부터 서인천 IC까지 지하도로를 깔고 그 위는 이제 지상도로로 해서 일반 도로화를 하고 그게 한 12.8km 되고요. 그 다음에 서인천 IC부터 인천항 IC까지 한 11.1km가 되는데 그것도 일반 도로로 해서 2017년에 이제 그 관리권을 인천시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이제 인천항까지의 구간, 서인천부터 이제 거기가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또 해당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2017년까지 지금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죠. 2017년까지 이제 관리권을 가져온 다음에요. 관리권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남과 관련된데 서인천 IC부터 인천항 IC 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권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있는 지작물들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체를 하는데 이제 국비가 필요하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저희들 보고 이제 국비 확보를 해달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해체가 되고 거기에 이제 경인고속도로 동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아무래도 않습니까? 이게 단절이 돼 있기 단절이 때문에 돼 있는데 이제 그걸 없애고 동서남북 사통 8달의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은 이제 도시 재생 공간 또 녹지축 같은 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어떤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우리 남구 지역이 원도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낙후돼 있고 자꾸 이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동서 절단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빨리 그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부분이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의 이제 기재부 협의가 다 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 그렇군요. 그 지난해 이제 의정 활동 내역을 좀 이제 두루 살펴보면은요, 그 학교 시설 보수 부분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교육 부분에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인천 우리 학생들의 그 어떤 교육 뭐 수준이 낮다. 네. 광역 수준이 가장 낮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우리 인천의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사업들을 보면은 일단 저희 지역에 뭐 학익 요구에 급식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국비특별교부금 한 23억을 확보를 해서 내렸고 또 용현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한 16억 5천 가량 국비교부금 내려왔고 또 특히 저희 지역에 뭐 인천 남중 또 숭이초등학교 여기는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국비특별교부금에서 6억에서 7억 사이 각 학교마다 내려갔었고요. 또 특히 저희 지역에서 인조잔디 구장을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관교중학교, 또 백학초등학교, 거기도 이제 올해 그 잔디구장이 들어서고요. 또 백학초등학교는 이제 대수선 사업도 이제 마쳤고요. 또 용현 남초등학교는 이제 급식실 현대화 사업도 마쳤고. 또 특히 최근에는 저희 남구에 중구에 속해 있지만 남구 출신의 학생들이 많이 가는 광성중학교, 광성고등학교에 이제 그 수선 사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중구청, 중구의회를 통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여튼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다. 뭐 관할이 아닌 뭐 다 인천을 위해서 인천을 위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 뛰셨군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 의원님 지역구는 아닌데 인천 경제자유구역 뭐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하셨는데 그 투자 유치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사실 다 누구나 다 필요하고 우리가 또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이제 제가 작년 10월달에 조세특례 개정 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와야 외국 기업도 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그 법안을 내서 지금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인천시하고 이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또 투자 면에 있어서도 이왕이면은 이제 서비스 산업 위주로 하자.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투자 유치 활성화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 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서 뭐 글로벌 인천에 명실상부한 그런 부분들 투자 유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윤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정무특보를 이제 역임하고 계신데 지금 이번에 러시아 전승기념 행사로 러시아 다녀오시죠? 거기 가시게 되면은 그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승 기념일에 이제 그 러시아 측에서 이제 그 서방 세계 많은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또 여러 가지 이유 등에 의해서 많은 이제 그 서방 세계 정상들이 참석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대통령께서도 이제 불참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셨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특사로서 다녀와라라는 이제 그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사라는 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러시아 전승 기념일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그 기념일을 이제 축하하러 하는 날인데 일단은 특사로서의 임무에 충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남북관계 개선에 좀 전에 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희망 섞인 기대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 거냐 말 거냐. 네. 일단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까지는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북한 체제의 성격상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한번 외국을 나갔는데도 김영남 이민 최고위 상임위원장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면서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아주 전향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절대로 회피하지 않는다. 네. 개선의 기회가 온다면 누구보다도 전향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 의원님께서 어제 북한 통이시니까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더라도 뭐 그 측 관계자나 또는 이제 그런 고위 측 그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혹시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서로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하루아침에 돌파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 북한 사람들은 안면 트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면식을 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면식을 터서 그다음 좀 더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갈 수 있는 일종의 디딤돌을 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 윤 의원님에 대한 기대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쭤보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까지 뭐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떻게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뭐 총선의 준비 그런 건 없고요. 저는 그냥 지역에서 일단은 이제 저희 지역 공약 사업들, 민원 사업들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인천보건병원 유치를 했으니까 9월달에 착공을 해서 그게 빨리 2017년도까지 개원을 할 수 있게끔 하자.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2017년도에 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인천시로 가져와서 국비를 보조를 해서 지작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자. 이런 생각. 그래서 지역의 수건 사업을 또 요새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수봉산, 수봉 망배단 그 앞에 보면은 그 세진빌라라고 있습니다. 세진빌라. 거기가 겨울에 나가 보면은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용현 일동 지역인데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 안상수 인천시장 계실 때 아예 거기를 그 땅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짓자 이런 것도 했는데 저희 지구당 사무실에서 해보니까 인천에 이북 오도민 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이북 오도민 해관을 유치를 하자. 오돔 해관을 유치를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이제 거기에다가 세진빌라 쪽을 전부 다 매입을 하고 거기에 이북 오도민 해관을 짓고 또 거기에 주차장도 많이 만들자. 이런 사업도 요새 최근에 이제 지금 그거를 이제 따내려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수건 사업 또 공약 사업을 열심히 챙기겠다. 그리고 또 중앙 정치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 살리냐. 그래서 여야 또 당 정청 관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또 야당하고의 깊숙한 대화를 통해서 경제 관련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되게끔 노력을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정으로 움직일 겁니다. 도화 IC에서 이제 문학 IC까지의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IC 지화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일단 인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도화 IC, 문학 IC, 이제 송도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좀 여러 이제 인천항, 도화 IC 쪽의 도로 교통량 혼잡을 좀 피해보자. 분산시키자.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제2경인 고속도로 그리고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시키자라는 건데 그게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조 한 5천억인가? 1조에서 1조 5천억 들어서 그게
혼잡도로 지정이 되면 국비 50%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하고 협조를 통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혼잡도가 아주 크게 떨어지고 이제 인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럼 앞으로 그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항상 정치를 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은 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 정치에 대한 개념을 정말로 새롭게 내리는 정치인이 되겠다. 또 인천의 역사가 가장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천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하면은 제 지역 주민분들을 잘 섬기자, 제 지역 주민분들이 흘리는 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반추해 보면서 정말로 지역과 나라가 원하는 그런 정치인,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지역 주민들께서 저한테 다가서기보다는 제가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인천에서 예.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시지만은 예. 중앙에서 더 큰 역할, 예.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예. 앞으로 우리 경제 살리기에 좀 예. 매진해 주시고 예.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